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라디오에서 흘러나오던 그 설레는 멜로디를 친구들과 다방에 모여 앉아 최신 팝송 이야기로 밤을 지새우던 그 시절을 1960년대와 70년대 우리나라에는 특별한 음악 열풍이 불었습니다. 비틀즈의 레릿비가 거리마다 울려 퍼지고 사이먼 앤 가펑클의 침묵의 소리가 청춘들의 가슴을 적셨던 그 시절. 그때 우리는 단순히 음악을 듣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소통하는 창이었고 젊음을 표현하는 언어였으며 때로는 억눌린 감정을 터뜨리는 출구였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그 시절로 돌아가 보려 합니다. 1960년대 중반 서울 명동거리는 늘 젊은이들로 붐볐습니다. 학생들, 직장인들, 예술가들,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은 바로 음악다방이었죠. 다방 안으로 들어서면 진한 커피향과 함께 최신 팝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천장에는 담배 연기가 자욱했고 구석구석 작은 테이블마다 열띤 대화를 나누는 청년들로 가득했습니다. 당시 커피 한 잔 값이 20원, 30원 하던 시절. 그 돈이면 설렁탕 한 그릇을 먹을 수 있었지만 청년들은 기꺼이 다방으로 향했습니다. 왜였을까요? 그곳에서만 들을 수 있는 최신 팝송. 다방 주인은 늘 최신 음반을 구하기 위해 애썼습니다. 미군 부대 주변을 돌며 새로 나온 LP를 구해오면 그날은 다방이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였죠. 이런 소문이 나면 학교도 일도 제쳐두고 달려오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방의 턴테이블 위에 올려진 새 음반, 바늘이 닿기 전 그 긴장된 순간, 그리고 터져나오는 음악. 이런 대화들이 오가는 다방. 그것은 단순한 찻집이 아니라 청춘들의 문화 사랑방이었습니다. 누군가는 공책을 펴놓고 영어 가사를 받아 적기도 했습니다. 한 단어, 한 문장이라도 놓칠까 귀를 기울이며 그렇게 적어간 가사들을 친구들과 돌려보며 해석하고 토론하고 때로는 논쟁도 했습니다. 1964년 비틀즈가 미국을 뒤흔들 때 그 열기는 태평양을 건너 우리나라에도 전해졌습니다. I want to hold your hand, she loves you, yesterday. 이 노래들을 모르면 대화에 끼지도 못하던 시절이었죠. 비틀즈의 긴 머리 스타일은 당시로서는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부모님 세대는 저게 남자냐 여자냐며 혀를 끌끌 찼지만 젊은이들은 그 스타일을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미 8군 무대 주변에는 늘 청년들이 서성였습니다. 미군들이 가져온 최신 LP판을 구하기 위해서였죠. 한 장에 몇백 원, 당시 대학생 한 달 용돈이 1,000원 남짓이던 시절 결코 만만치 않은 가격이었지만 음악을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것은 꿈의 보물이었습니다. LP판 하나를 사기 위해 몇 달을 아껴 돈을 모으기도 했습니다. 점심을 굶고 버스 대신 걸어 다니고 LP판을 손에 넣은 날이면 친구들을 모두 불러 모았습니다. 턴테이블 위에 조심스럽게 레코드를 올려놓고 바늘이 닿는 순간 흘러나오는 그 소리, 지글지글 탁, 그리고 시작되는 음악. 비틀즈의 목소리가 방 안을 가득 채울 때 모두가 숨을 죽이고 귀를 기울였습니다. 한 곡이 끝나면 다 같이 환호성을 지르고 방금 들은 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렇게 한 장의 LP를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들었습니다. 외국 팝송에 열광하던 우리 청년들 곧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것이 바로 그룹 사운드였습니다. 1960년대 후반부터 70년대 초반까지 키보이스, 에드포, 히식스, 펄시스터즈 수많은 그룹들이 우후죽순 생겨났습니다. 이들은 단순히 외국 음악을 따라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말 가사에 서양식 리듬을 접목시켜 우리만의 색깔을 만들어냈죠. 전기 기타의 날카로운 소리, 드럼의 강렬한 비트, 베이스의 묵직한 울림. 그룹 사운드의 멤버가 되는 것은 많은 청년들의 꿈이었습니다. 기타를 배우기 위해 악기상을 기웃거리고 몇 달 용돈을 모아 중고 기타를 사면 그날은 밤을 새워 연습했습니다. 손가락 끝이 부르트고 피가 나도 연습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구 몇 명이 모여 밴드를 만들면 누군가의 집 다락방이나 지하실이 연습실이 되었죠. 시끄럽다며 이웃들이 항의해도 부모님이 야단쳐도 당시 부모님 세대에게는 건달들이 하는 시끄러운 소리로 치부되기도 했습니다. 이런 꾸중을 들으며 자랐죠. 하지만 젊은이들에게는 그것은 자유였고 저항이었고 젊음의 표현이었습니다. 음악을 통해 우리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그룹 사운드들은 대학 축제나 작은 클럽 무대에 섰습니다.
무대 위에서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부를 때 객석에서 환호하는 사람들을 보며 그들은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습니다. 비록 제대로 된 장비도 없고 음향시설도 형편없었지만 열정 하나만큼은 누구에게도 지지 않았습니다. 1970년대 들어서면서 다방은 점점 음악 감상실로 변모했습니다. 을지로, 충무로, 대학로 곳곳에 생겨난 음악 감상실들, 다방보다 더 전문적으로 음악에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었죠. 어두침침한 조명 아래 커다란 스피커에서 울려나오는 팝송, 음악 감상실의 DJ는 일종의 스타였습니다. 최신 음악 정보를 가장 먼저 알고 멋진 목소리로 곡을 소개하는 DJ. 그의 선곡 하나하나에 청년들은 귀를 기울였습니다. DJ가 되는 것도 많은 이들의 꿈이었죠. 좋은 음악을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마이크 앞에서 감성적인 멘트를 날리는 청년들은 신청곡을 적어내면 DJ에게 전했습니다. 작은 종이에 곡명과 가수 이름을 적고 때로는 누구에게 보내는 곡인지도 적었습니다. 곧이어 자신이 신청한 노래가 흘러나오면 온 세상을 다 가진 기분이었죠. 카펜터스의 Yesterday Once More, 사이먼 앤 거펑클의 복서, 비지스의 How Deep Is Your Love, 이런 곡들이 흘러나올 때면 감상실 안은 숙연해졌습니다. 때로는 짝사랑하는 이에게 마음을 전하고 싶어 몰래 신청곡을 넣기도 했습니다. 아무개님께 드리는 곡입니다 라는 DJ의 멘트가 나오면 멀리 앉아있던 그 사람이 고개를 돌리는지 슬쩍 확인하곤 했죠. 얼굴은 빨개지고 가슴은 두근거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사랑 고백 방식이었습니다. 요즘처럼 직접 문자를 보내거나 전화를 걸 수 없던 시절, 음악 감상실에서 만난 인연들도 많았습니다. 같은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끼리는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죠. 아이에츠 이 한마디로 시작된 대화가 평생의 우정으로 때로는 사랑으로 이어지기도 했습니다. 음악이라는 공통의 언어로 마음을 나누던 그 시절, 1970년대 중반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전기 기타의 강렬함 대신 통기타의 따스함이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죠. 송창식, 양희은, 김민기, 우리의 목소리로 우리의 이야기를 노래하는 포크 가수들이 등장했습니다. 통기타 하나로 부르는 소박한 노래, 기타 코드를 배우는 청년들로 서점의 음악 코너는 늘 붐볐습니다. 기타 교본 한 권 손에 들고 밤새 연습하는 이들이 많았습니다. 전기 기타보다 값도 저렴하고 다루기도 쉬운 통기타. 많은 청년들이 통기타 하나씩은 가지고 있었죠. 대학 캠퍼스 잔디밭에서, 한강변 백사장에서, 때로는 산꼭대기에서 기타 소리에 맞춰 다 같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존 덴버의 컨트리 로드, 돈 맥클린의 빈센트, 피터 폴 앤 메리의 퍼프, 그 노래들은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국적도 언어도 다르지만 음악 하나로 우리는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밤하늘의 별을 보며 함께 노래하던 그 순간들, MT를 가면 밤새 기타를 치고 노래를 불렀습니다. 모닥불 앞에 둘러앉아 한 사람씩 돌아가며 노래를 부르고 누군가는 기타를 치고 그렇게 밤은 깊어갔습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도 없고 게임기도 없던 시절, 하지만 모든 음악을 마음껏 들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1975년 청년문화 정화라는 명목으로 수많은 노래들이 금지곡으로 지정되었죠. 긴 머리, 짧은 치마, 그리고 퇴폐적이라는 이유로 금지된 팝송들. 비틀즈의 일부 곡들도 방송에서 사라졌고 그룹 사운드들도 하나둘 무대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가사가 불건전하다, 리듬이 선정적이다. 라디오 방송국에서는 금지곡 목록을 발표했고 음반 가게에서는 해당 음반들을 몰래 숨겨야 했습니다. 음악 감상실도 단속을 받았죠. 경찰이 들이닥쳐 금지곡을 틀고 있는지 확인하고 걸리면 영업 정지 처분을 받기도 했습니다. 우리에게는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음악을 향한 열정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금지곡은 오히려 더 은밀하게, 더 뜨겁게 우리 가슴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친구 집에 몰래 모여 볼륨을 낮춰 듣던 그 노래들, 그것은 단순한 금기를 넘어 우리만의 비밀스러운 자유였습니다. 이웃에 들릴까봐 문틈에 이불을 끼우고 창문을 꽁꽁 닫고 어떤 이들은 금지곡 목록을 오히려 들어야 할 곡 목록으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런 역설적인 생각, 억압은 오히려 더 강한 호기심과 반항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시간이 흘러 우리는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 음악들은 여전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습니다. 문득 라디오에서 비틀즈의 예스터데이가 흘러나오면 그때 그 시절로 돌아갑니다. 다방한 담배 연기 자욱한 곳에서 음악 감상실 어두운 조명 아래서
한강변에서 기타를 치던 그 순간으로. 여러분, 음악이란 참 신기한 것입니다. 몇십 년이 지나도 그 멜로디 한 소절이면 우리를 그 시절로 데려가 주니까요. 그 노래를 들으면 그때 함께 있던 사람들의 얼굴이 떠오르고 그때 입었던 옷, 그때 마셨던 커피 맛, 그때의 공기까지 모든 것이 생생하게 되살아납니다. 우리가 열광했던 팝송들, 우리가 만들어냈던 그룹 사운드, 그것은 단순한 음악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청춘이었고, 우리의 꿈이었고, 우리의 자유였습니다. 힘들었던 시절, 하지만 음악 하나로 행복할 수 있었던 시절, 물질은 부족했지만 마음만은 풍요로웠던 그 시절, 이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때 그 음악이 우리에게 얼마나 소중한 선물이었는지를, 음악은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시절 함께 음악을 들으며 꿈을 나누었던 친구들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였는지를, 어떤 이들은 지금도 곁에 있고 어떤 이들은 이미 먼 곳으로 떠났지만 오늘도 여러분의 귀에 그 시절 음악이 들려온다면 잠시 눈을 감고 추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절 여러분의 젊은 모습을, 그리고 그때 함께했던 소중한 사람들을, 그때 가졌던 꿈들을, 그때 느꼈던 설렘들을. 음악은 시간을 초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추억도 영원히 우리 곁에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